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의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에릭과 최 국장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최부심의 거장연구소지만은 이제 국장은 코스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이 있는 곳이 국장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간 데가 국장이죠. 그죠? 그래서 거장연구소를 최 국장으로 좀 옮겼는데 뭐 조회수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식 채널에 맞는 그런 시장 분석 자료로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거장 연구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또 오늘은 그럼 또 에릭 어떤 거장들을 또 모시고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돌고 돌아서 또 13F 시즌이 왔습니다. 오케이. 이제 거장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볼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네, 오늘은 그렇죠. 13F 공개된 거장들 중에서 인상적인 거장들을 좀 네. 가져와 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선 13F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미국에는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은 분기별 본인들의 이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거장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나 훔쳐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일단 시차가 있습니다. 요번에 공개된 게 이제 2분기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지나기 전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고, 그리고 이게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거나 뭐 유럽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거나 하는 주식들은 이제 누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표기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왜곡이 있습니다. 내가 옵션을 주고 산 금액인 그 프리미엄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그 옵션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3F 제가 할 때마다 따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워렌 버핏 그냥 포트폴리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장들이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그 추론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뷰를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따라 사면은 그만큼 수익률 낼 수 없습니다. 이번 2분기는 4월 1일부터 이제 6월 31일까지 격정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뭐 4월 소위 4월 4일, 4월 9일 그 기간이 리버레이션 데이 하면서 S&P가 20% 하락했던 그 폭락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2분기는 뭐 거의 한 20% 또 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극적인 폭락과 이제 반등이 나온 요 시기였는데, 요 시기에 거장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우선 전반적인 흐름은 역시 거장은 거장이다. 이 폭락을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블루칩 주식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올해 연말에 은퇴가 예정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 탑5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 매수에서 특징이 우선 첫 번째로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반대 베팅하지 마라. 그러니까 워렌 버핏 매수 탑5 종목을 보면은 그 UNH와 LEN이랑 주택건설사는 매출의 대략 100%가 미국발이고요. 풀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수영장 건설과 관련된 제품을 회사는 95%가 미국발이고, 누콜이라는 이제 미국 최대 철강 회사는 이제 85% 매출의 85%가 북미발이고, 생산 시설이 43곳이 있는데 그 중에 42곳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미국 베팅, 바이 아메리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그래프는 이제 버크셔에서의 13F의 규모의 추이를 이제 23년 2분기부터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23년 4분기부터 이 13F 규모가 줄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이 주식을 많이 팔고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의 특징은 여전히 많이 팔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팔고 애플을 많이 떨궜습니다만,
또 이 매수에는 최근 소극적이었다가 요번에 또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세가 돼가지고 보시면 이제 감소폭이 상당히 줄어든 거를 확인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선 이 화제의 주식이었죠. 엄청 화제였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데 그냥 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들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 본인들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또 이제 처방도 하는. 그러니까 이 병원과 관련된 건 이제 수직 계열화 하는 미국 최대의 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를 왜 샀을까? 우선 주가를 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빨간색이 S&P 500이고 보라색은 S&P 500의 헬스케어 섹터, 파란색은 UNH의 주가인데 네. 뭐 꼬라박았네요. 전체 지수와는 네, 그냥 꼬라박았네요. 그쵸, 그냥 네. 꼬라박았습니다. 네. 꼬라박고 이제 최근에 버핏이 샀다, 데이비 테퍼가 버리가 샀다니까 좀 이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긴 하죠. 네. 네,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 우선 뭐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 기업의 손해율을 보면은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2분기 탱큐 파일에서 나온 내용인데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손해율이라고 하죠. 보험료 지급 받은 거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줬느냐. 네. 그러니까 89.4%다. 근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는 89.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 네. 그 정도 움직일 것 같다. 그 정도 폭에서.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이 손해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진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는 네네.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마진이 축소가 됐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UNH의 보험 가입자들이 UNH에 생각보다 병원을 많이 가고 병원에 가서 비싼 수술이랑 비싼 진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요 예상치를 상회해 버렸다. 예, 예. 그리고 미국에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UNH에 한 명당 수가를 얼마 주고 니네가 이 사람들 커버해줘 이렇게 해주는데 이 정부에서 메디케어 지원을 가막하다 보니까 이게 수가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도 좀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25년도 보험료를 24년에 책정을 할 때 이런 비용 증가를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좀 손해가 많이 네. 났다라고 올해는 하고요. 망하겠네요. 근데 뭐 내년에 올리면 또 실적이 좋아지겠다 아,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겠네요. 네, 그래서 네네. 내년에 뭐 다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가지고 네. 보험료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5%를 네. 찍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영진도 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보험료도 다시 재산정하고 경영진도 다시 교체해서 재출발하자. 네. 이렇게 야심찬 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버핏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험료 어차피 내년이면 갱신될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싸졌습니다. 네네. 지난 15년 동안 PER, 그러니까 TTM 기준입니다만, 네, 요걸 네. 해서 봤을 때 100분 이상 그 2분기에 하위 25%에 있었고, 지금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한 하위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평가돼서 버핏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핏과 보험업 하면 이제 플롯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험료가 들어와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요 레버리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보험금이라는 게 뭐 정해진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 붙여서 줘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버핏이 공짜 레버리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한 건데, 그럼 이제 UNH는 플롯을 잘 만들고 있을까? 요건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순이익은 매출 찍히고 이 보험금 지급해서 비용 찍히면은 바로 나가는데 이 현금은 그렇게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UNH 같은 경우는 뭐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일시불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미리 성급으로 어느 정도 지급하고 나중에 차후에 잔액을 천천히 정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금흐름 관리를 잘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순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영업현금 흐름은 이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그러네요. 대비해서 영업현금 흐름이 2배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플롯은 상당히 좀 잘 창출하고 네.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UNH는 워렌 버핏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고, 요건 많이 주목이 안 되는데 워렌 버핏이 주택 건설업체 탑5 중에서 3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호트는 원래 갖고 있고 이번에 레나도 샀고 네, 그리고 MBR이요. MBR도 샀고 MBR도 가지고 다 있습니다. 갖고 있네. 네, 3개를 다 가지고 있고, 요거를 보유한 지가 꽤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버핏이 뭐 보유한 이유 중에 강력히 추천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맞아요. 주택 공급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장기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건설 업체를 보유를 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또 막 트럼프나 이런 베센트도 금리 빨리 낮춰가지고 주택건설 착공 속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 보면은 막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되게 뭔가 선제적으로 그런 미국 주택건설업체 다 아도쳐놔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은퇴 직전까지도 네. 상당하신. 뭐 요즘 제가 워런 버핏의 그 삶의 철학이라는 책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6살 때부터 어쨌든 한 평생 어쨌든 거의 한 100년 가까운 90년 가까운 시간을 트레이더로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90년은 주식을 했는데. 아빠는 예를 들면 주식회사를 했는데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버핏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돈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자의 네. 모습.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위대한 투자자를 봤다면 이제 위대한 트레이더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거장이네 이거. 체급이 상당하죠, 다들. 네, 썰트리프 첫 나오고 나서는 이제 엄청난 거장들이구만요. 네, 오케이. 네. 원래 이제 지난 분기 1, 2분기 작년까지 이제 거장들이 소극적이었다가 네. 2분기에 막 움직여가지고 네, 드러키 밀러의 매수매도 탑 5입니다. 이제 드러키 밀러의 매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네. 드러키 밀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랑 작년 4분기에 그렇게 신규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거든요. 비슷한 종목 사고 팔고 했는데 네. 2분기에는 이제 신규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탑 5 매수 종목 중에서 4개가 신규 4월에 매수일 너무 정도로 빠지니까 네. 그때 이제 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때 이제 확실히. 관심 종목에 있던 네. 거를 막 쓸어 담지 네.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되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인테그리스라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이 불순물 제거나 혹은 이제 소재 안정성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네. 기업인데 이 드러키 밀러가 여러 번 최근 계속 강조하면서 한 말이 앞으로 2, 3년은 AI 인프라 까는 시기다. 그래서 네. 거기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인테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적층도 이종으로 적층하고 3D로 적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정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더 정밀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인테그리스처럼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재 안정성에 기여하는 요런 회사들이 좀 수요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런 판단에서 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네. 관세에 너무 오래 아. 두드려 맞고 있어가지고 네네. 예, 인테그리스의 국가별 매출 비중인데요. 보시면 뭐 대만, 중국, 한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 미국 기업인데 막 대만, 중국으로도 많이 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올해 주가 이제 이 관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춤을 춥니다. 과학이네. 네, 관세 때마다 그렇죠. 과학이군요. 대의할 때마다 네. 리버레이션이 바로 폭락했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이 대중관세 유예할게 하면서 뜨다가 좀 안 좋습니다. CEO 교체해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폭락하다가 이제 다시 런던에서 또 이 베센트와 중국이 네. 만나가지고 회담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탄력받고 쭉 가다가 이 회사에서 실적 발표하는데 올해 관세 때문에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대만 관세 부과한다고 한미 관세 협상하고 막 트럼프가 쟤들랑 이제 더 이상 안 밀어줘 하니까 폭락했다가 또 최근 다시 대중 관세 좀 유예할게 이러니까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트레이딩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드러키 밀러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아직까지 들고 있을까 아니면은 이 변동성 잘 캐치해서 네. 잘 팔았을까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변동성 캐치 있겠습니다. 잘했겠죠. 거장인데 거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입니다. 이제 워너브라더스랑 디스커버리랑 이제 합쳐서 합병해서 만든 22년 네. 4월에 합병해서 만든 기업인데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을 할 때 500억 달러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네. 부채인데 왜 이런 부채까지 부담하면서 합병을 했느냐? 이제 처음에 이 시너지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워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티드 컨텐츠라고 하죠. 네. 대본이 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컨텐츠고 디스커버리는 대신 언스크립티드 대본이 없는 이제 다큐나 이런 컨텐츠의 강점이 있어서 이 우리 둘이 만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이 폭발을 하겠다. 그리고 요 시기가 이 합병하던 시기가 이제 미디어 회사들이 너도 나도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에 네. 뛰어들어가지고 피 튀기는 경쟁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시너지의 기대가 났을까 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추이를 보면 요 그래프는 각 스트리밍 서비스의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요. 네. 여기서 보라색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맥스입니다. 네. 줄어들었구만 중간 대비해서. 네, 그래서 뭐 초기보다는 성장했습니다만 이제 500억 달러의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할 그 시너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합병하고 올해 6월에 이제 분할하겠다고 그냥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안 되겠다 분할하자라고 발표를 네. 했는데 그 사이 3년 2개월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좀 더 났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부채를 워너랑 디스커버리랑 분리를 하는데 이제 이 케이블 쪽이랑 나머지 뭐 스트리밍이나 영화 이쪽으로 분리를 하는데 우리 케이블 쪽에 부채는 다 던지고 네. 영화나 이쪽은 부채 없이 출발할게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쪽으로 노리고 똥을 몰아놓고. 네. 오케이. 그래서 분할돼서 이렇게 하면은 새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미드라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이제 드러켄 밀러가 바이오 투자를 좀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말도 어려운데 이런 희귀 질환의 치료제를 상용화한 기업이고, 이 드러켄 밀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난 이제 AI 투자를 할 때 뭐 LLM을 개발하고 GPU 만들어서 인공지능 AI 기술력 자체를 끌어올린 기업도 좋지만 나는 그 발전된 기술력에 수혜를 받는 기업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된 AI 기술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나테라나 테바 같은 회사의 바이오 회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쪽도 그렇죠, AI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인스미드도 보면은 구글이랑 제휴한 건 당연하고, 이 자사에서 자체적으로 단백질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개발할 정도로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드러켄 밀러가 이전에 투자했던 바이오랑 좀 결이 많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러셀 2000 콜옵션도 샀거든요. 아마 네. 반등해서 경기가 앞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보통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변동성이 높으니까 네. 그걸 노리고 샀을 수도 있는데, 네. S&P보다는 러셀이 이 바닥에서부터 좀 더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네. 다시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나스닥보다는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역시 썰틴F 처음 나온 그 2분기, 근데 올해 2분기는 미국장 기준으로는 완전 폭락해서 다시 전고점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로에 있었기 때문에 거장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4848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막 특정 어떤 테마가 명확하네. 버핏은 그냥 난 모르겠고 바이 아메리카고 네. 이제 주택주 몰빵이고 이제 애플 다 던지기 시작하고 너네 시대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드러켄 밀러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기민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에릭이 말한 것처럼 썰틴F를 이해하는 거는 그 투자자들의 로직까지 이해하면 좋은 건데, 그 로직을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매수하는 그 시기의 매수 시점에 당시 시대적인 공기,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왜 매수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좋은 내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